안녕하세요. 초보 상담자 워크샵 오늘은 상담 과정 모델에 이어서 상담 과정 접수 면접 단계부터 관계 형성, 탐색 단계, 그리고 우리가 종결 단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처음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내담자들이 먼저 상담의 장면에 이제 오게 되면 먼저 자리를 안내한 후에 오늘 상담에 오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따뜻한 차라든지 시원한 물이라든지 이렇게 차를 먼저 대접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상담 신청서를 쓰면서 상담을 하는 영상을 첨부해 드리겠지만, 상담을 오기 전에 기분이 어땠는지, 상담을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아 그랬구나, 자발적으로 온 경우라면 상담을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때요? 아이들이 상담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싫겠죠. 그래서 주로 비자발적으로 오는 이제 학생들은 우리가 수강명령을 받거나 특별 교육을 받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오는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상담에서 비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수 면접 기록 시에 우리가 이제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상담자가 신청서 작성하세요라고 하고 밖에 나가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담사가 옆에 같이 있어서 질문지를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행동 관찰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적어내 가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항에서 고민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초기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한 이후에 바로 또 HTTP 검사라든지 KFD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하지 않고 일위기 나누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상담 후 도움이 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상담은 매 순간 제가 뭐라고 했죠? 매 순간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자가 너무 권위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좀 받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수 면접이란 내담자가 상담실에 방문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이제 면접을 우리가 접수 면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제 진행되죠. 보통 학생 상담센터라든지 뭐 학교 장면에 있을 때 인테이크 상담을 한 이후에 상담사에게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설 상담센터에서는 보통 이제 센터장이라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접수 면접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상담을 이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장면하고 또 이런 사설센터 장면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현재 문제,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대인관계 기능은 어떤지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래된 전문가가 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된 경위에 대해서 같이 다루게 되고, 이 내담자에 대해서 행동 관찰을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뭐 이혼 과정, 재혼 과정 이런 과정들은 뭐 정상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뭐 정상 과정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멘트를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학교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고 있지 않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단어 사용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상담사로서 정상 개념에 대해서 좀 포괄적 의미를 갖고 대담자에 맞춰서 포지셔닝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항상 우리가 기민하게 내담자에게 다룰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정신 상태를 좀 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신 상태를 우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접수 면접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외모, 그리고 행동, 굉장히 부산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손톱을 물어뜯는지, 아니면 머리를 꼬든지, 아니면 의자에 가장자리에 앉아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앉아 있는지, 다리를 꼬든지 다리를 떨든지 뭐 이런 등등 심리 동작 활동이라든지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만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객형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쓰는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인지, 기분은 어떤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어떤 기본 상식적인 수준, 기본적인 대화 수준이 어떤 핑퐁 게임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장애인과 구분할 필요도 있고,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바람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바람의 기운은 많은 것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현실에 대한 방향성과 의식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기억이 어땠는지, 현재의 지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상태 검사는 이렇게 언어적인 것들로 하겠지만, 심리검사적으로 우리가 인테이크 상담을 할 때, MMPI라든지 SCT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한 이후에 상담자에게 회정이 돼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어때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책임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자가 먼저 적절하게 적극적 경청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고, 감정과 비언어적인 행동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우리가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먼저 내담자에게 말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어요. 내담자가 어떠한 저는 사실 너무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요 라고 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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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 이야기가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언제 적절하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느 때 멈춰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충분하게 내담자가 10km로 뛰게 되면은 저는 어제 사실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어제 사실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었군요 라고 이렇게 템포를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이렇게 너무 감정을 쏟아내면서 이제 같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감정이 왔을 때 상담자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같은 속도로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한 사례를 가지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너무 맞고 자라고 너무 내가 많은 피해를 받은 것 같다, 나는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담자는 뭐야? 아직 내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울다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해도 되나? 이 상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맞추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여러 가지 MMPI라든지 SCT라든지 우리가 상담 신청서에 내담자가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내담자 문제를 탐색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회적 질문을 사용하고 우리가 개방형 질문을 사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우리가 50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50분의 시간을 준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상담을 슈퍼비전을 받을 때도 50분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료 5분 전에 우리가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데,
45분 정도의 내담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래요. 아, 그런 마음이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상담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5분 정도 후에 상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알려주고 또 상담이 어땠는지 피드백을 받고 상담에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 일지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인지, 행동, 정서적인 면에 입각해서 좀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버릇을,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내담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의 유형이 있는데요. 개방형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진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리고 간접 질문은 뭐예요? 질문에서 간접 질문은 우리가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직접 질문은 뭐예요? 관악산에서 뭐하고 놀았니? 라고 하는 게 이제 직접 질문이고 간접 질문은 관악산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접 질문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상담자보다 더 연령이 낮은 우리가 특히 청소년들, 더 아동들에게 간접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질문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 질문은 어때요?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연습으로 우리가 훈련으로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데요.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하나요? 나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나요? 이렇게 뭐 이중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뭐 마구잡이로 너무 많이 던지는 것들은 좋지 않겠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 우리가 우회적으로 내담자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회적으로 점차 포위망을 좁혀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상담자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죠. 아무리 상담을 우리가 하러 왔어도 서로 갖고 있는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페르소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면을 벗는 데 있어서 10회기가 넘어서도 20회기가 넘어서도 벗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취조하듯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정보의 양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공평하게 또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 좀 너무 많은 취조식으로 하고 너무 상담자가 너무 많은 혼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내담자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다루는 작업들을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취미가 뭐 등산이시군요. 등산을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기 시작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상담자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조정하고 같이 탐색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같이 하는 것들이 상담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왜요? 왜? 왜? 라고 하면은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합니다. 자, 상담자가 접수 면접에서 파악하는 7가지 주요 정보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상담 신청서에도 영상이 첨부되어 있지만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별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신체적 결함이라든지 치료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첨부해드리는 그 상담 신청서 부록에
다 첨부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모 및 행동, 어떤 두발 상태인지, 시선은 잘 마주치는지, 또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이렇게 시선을 잘 못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면접자와 대화할 때 행동이라든지 기본적인 예절, 상담이 끝나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런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표정이 항상 일그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웃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상담소에 찾아온 목적이나 배경, 그럼 진로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하고 있었는지, 호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를 듣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히스토리 탐색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실은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로 선생님이 됐다라고, 선생님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그러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 부모 간에 또 갈등, 부모 자녀 간에 갈등으로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힘든 문제를 하나를 이제 선정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 상담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은 스텝 바이 스텝 한 문제씩 해결하는 것들을 해 감으로써 그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선정도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도 알아차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상담사 내담자의 말과 용어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내담자가 짜증나, 힘들어, 세상은 이 꼴이야 저 꼴이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들이 이 내담자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상담자의 언어로서 바꾸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및 최근의 주요 기능 상태는 어떠한가? 친구들과 관계는 어떤가? 학업 성과는 또 괜찮은가? 지난 1년간 어땠는가? 현재 기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보면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상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here and now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원을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내담자의 말과 표현 방식에 의거해서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이 내담자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 스트레스 원인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펑션, 기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굉장히 취약한 본인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민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 한 내담자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짜증나게 해요. 그냥 쳐다보는 것이 싫고 보면 싸우고 싶고 저를 해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외상 경험이 있을 수 있겠고 편집적인 사고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언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우리들은 이 언어 속에서 이 내담자의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든지 방어 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원을 파악을 한 다음에 대처 방법이라든지 대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주는 단계를 우리가 어때요? 실행 단계에서 같이 해보면 좀 좋겠죠. 사회적 지원 체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태도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잖아요. 가계도를 그리면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좀 있는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혹은 또 사이버상에서 게임 친구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지지 체계를 확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대인관계 기술이 이제 부족한 사람일수록 상담사가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 역량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상담은 또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 체계가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때요? 애후가 좋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일곱 번째, 호소 문제와 관련된 개인사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죠. 내담자에게 전에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전에는 이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자 스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정보 수집보다는 호소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내담자가 부모와의 갈등이 있어요. 그럼 그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만, 호소 문제에 대해서만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지, 뭐 형제 관계에서 왜 그 형제 관계가 그랬는지 뭐 그런 것들도 물론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호소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탐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계도를 다 인터넷으로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아날로그틱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그려보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담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관계 형성 이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계 형성에 우리가 우리 상담자분들이 내담자분들하고 관계 형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해야 될까요? 참 걱정이 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닌 어떤 전문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담자들이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들어주려고 하는 포지셔닝만 잘 취하면, 그 역할에 대해서 포지셔닝만 잘 취하면 그 관계를 맺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우리가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봐 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때 이제 초보 상담자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자기 개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개방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중심은 내담자이기 때문에 전환이 우리가 상담자로 주의가 많이 이끌어지면 좀 우리가 곤란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관계를 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신뢰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밀보장이 됨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 상담을 한 다음에 10분 정도 부모 상담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청소년들이 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소년 상담을 한 이후에는 전화통화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 전에 부모 상담을 먼저 10분을 하고 그 다음 청소년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상담 구조화를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민감하게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내담자들이 더 신뢰관계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초기의 상담자들이 이제 내담자들이 이제 보이는 태도의 관계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그 문제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과 수용, 우리가 로저스가 말하는 그런 따뜻함, 조건 없는 이런 사랑들이,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아동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에서 어떤 문제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물론 사례 개념화도 중요하겠지만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포인트를 가지면 좀 좋겠습니다. 자, 관계 형성 단계에서 이제 내담자의 역할이 있겠죠.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는 굉장히 이제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수동적이며 상담자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작업도 하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때요? 긴장하는 마음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고 또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담 관계는 우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너무 관철시키지 않고 내담자 중심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담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담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력하려고 능동적으로 평가하고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다라고 초기에 갖고 있는 것들이 긴장감과 호기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 형성 단계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 관계 형성을 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굉장히 대화 비율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가 한 70% 그리고 상담자가 한 3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방적으로 우리가 정직한 태도로 임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적절한 이제 상담실 환경이 유지돼야겠죠. 또 학교 장면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처리라든지 전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잠깐만 미안해 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받으러 가거나 상담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제 아이지만 이해해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충분히 존중받는 느낌들이 굉장히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런 실수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상담 교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많이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많이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 라운지 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가고 이제 옆에 다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그 바깥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 아이가 맞아. 너무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내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라운지 톡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 절차에 갖는 호기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담자에 대해서 우리가 1회, 2회 이렇게 상담 신청서, 접수 면접, SCT 심리검사를 다 했다고 해서 내담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이다. 공부를 해야 된다. 내담자의 이해는 정서, 인지, 행동에 대한 특히 언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반복되는 게 상담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친구는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들에 대해서 접해보다가 한 가지 이론이 이제 돌출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이다 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실수와 실패 경험들을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맛보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